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시나요? 어제까지 나랑 웃으며 커피 마시던 그 사람, 왜 갑자기 나를 죽일 듯이 괴롭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당신보다 강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본인의 나약함이 들킬까봐 그것을 감추려고 발악하는 중입니다. 끝없이 경쟁하고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밟아야 해 라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타인을 향한 괴롭힘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남을 괴롭히는 행동은 사실 마음이 병든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휘두르는 슬픈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착하게 사세요 같은 뻔한 위로가 아닙니다. 남을 밟아야만 겨우 숨을 쉬는 가해자들의 그 나약한 심리를 완전히 발가벗겨 드릴 겁니다. 이 5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공격들이 얼마나 하찮고 가련한 몸부림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의 민낯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힘으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지배 욕망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굳이 힘으로 상대를 눌러야만 마음이 놓일까요? 회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괜히 더 높이거나 사소한 실수를 집요하게 들춰내며 우위를 확인하려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답이 보입니다. 이들은 권력과 지위 혹은 관계 속 우위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누군가를 통제하고 위에 서 있을 때에만 불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단단한 내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가리기 위해 급히 만들어낸 가면에 불과합니다. 2019년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학교 내 괴롭힘 가해자의 68%가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자신감의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려는 방어적인 행동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경쟁과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에서는 이러한 심리가 더욱 부추겨집니다. 성과로만 평가받는 환경에서는 타인을 밀어내지 않으면 곧 자신이 밀려날 것 같은 공포가 지배욕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힘으로 타인을 누르려는 자는 이미 약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해 타인을 이용해 힘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우위는 불안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 그 장단에 맞추기보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 사실은 겁쟁이입니다. 주변에 유독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겠지만 심리학의 시선으로 보면 사실 그 사람은 아주 나약하고 불쌍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마음속에 커다란 불안과 열등감을 안고 삽니다. 그런데 이걸 스스로 인정하고 다스릴 힘이 없다 보니 그 불편한 감정을 남에게 휙 던져버리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못난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서 남에게 그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비겁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하 직원에게 입버릇처럼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라며 모욕을 주는 김 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 부장 역시 박 이사에게 무능하다며 매일 깨지고 있었습니다. 상사에게 받은 상처와 수치심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만만한 부하 직원에게 그 화풀이를 하며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강하지라는 억지스런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의 60% 이상이 사실은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겨우 내 자존심이 지켜지는 아주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셈이죠. 건강한 사람은 그 열등감을 나를 키우는 힘으로 쓰지만 나쁜 가해자들은 남을 파괴하는 힘으로 써버립니다. 결국 그들의 공격은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초라함을 감추려는 아주 슬픈 발버둥일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당신을 이유 없이 비난한다면 그 화살을 정면으로 맞지 마세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나오는 겁니다. 저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 마음이 병들어서 나한테 오물을 던지는 중이구나 하고 속으로 무시해버리세요. 즉 상대의 감정에 쓰레기통이 되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그 화살을 살짝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셋째, 나쁜 일에 침묵하는 이유는 왕따가 되기 싫어서입니다. 우리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잔인해지기도 하죠. 학교나 직장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동자 한 명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곁에서 조용히 거들거나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는 침묵하는 동조자들입니다. 1961년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실험 중 하나를 진행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상대가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라고 지시한 것이죠. 옆방에서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해도 참가자의 65%는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계의 마지막 단계인 450V까지 전압을 올렸죠.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마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권위자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 닥칠 어색함이나 조직의 흐름에서 혼자 튀는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 실험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과와 경쟁이 일상이 된 곳에서 조직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곧 낙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되라고 안도하거나 지금 무리에 끼지 못하면 다음 타깃은 내가 될지 몰라 라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누군가를 함께 비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나는 이 집단에 안전하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아주 불안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눈물을 발판 삼아 얻은 불량한 소속감은 모래성처럼 허무할 뿐이며 결코 진정한 사랑이나 우정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무리에 휩쓸려 누군가를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남겨질 용기를 내어 잘못된 선을 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전압 450V의 전기 충격보다 더 아픈 상처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넷째,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 중에는 대단히 악한 마음을 먹고 그러는 경우보다 상대가 얼마나 아픈지 감지하는 안테나가 고장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눈시울이 붉어져도 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해를 장난이나 조언으로 포장하며 괴로워하는 상대에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되묻기도 하죠. 꽃잎 위에 이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줄 모르는 무딘 눈은 타인이 흘리는 눈물의 무게 역시 결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둔감화라고 부릅니다. 타고난 성격 탓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려다 보니 타인의 감정까지 느낄 여유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감각은 우리 사회의 차가운 경쟁 분위기와도 닮아 있습니다. 사람을 오직 성과와 숫자로만 평가하는 곳에서는 타인의 감정은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을 때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도 메마른 사막처럼 변해갑니다. 상대의 고통에 반응하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진 가장 고귀한 공감 능력입니다. 만약 주변의 누군가가 당신의 고통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 공감의 안테나가 고장났기 때문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본인 또한 내 안의 공감 능력이 메마르지 않도록 타인의 작은 표정 변화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한 통제 욕구 심리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감정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의외로 그것은 지루함입니다. 삶의 건강한 자극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을 괴롭히고 반응을 끌어내며 그 지루함을 해결하려 합니다.
상대방이 내 말 한마디에 당황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마치 자신이 세상을 움직이는 강자가 된 듯한 가짜 권력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군대나 학교 혹은 성과만을 따지는 수직적인 회사처럼 자유가 제한된 곳에서 더 자주 일어납니다. 억눌린 환경에서 오는 지루함과 스트레스가 엉뚱하게도 약한 사람을 향한 통제 욕구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사실 나도 언제든 평가받고 버려질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남을 내 마음대로 휘두름으로써 자신의 그 초라한 불안을 덮으려는 비겁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타인을 짓밟고 얻은 자존감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으며 당신 또한 그 시스템 속에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 결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이 만들어낸 슬픈 마음의 병입니다. 가해자는 강해 보이기 위해 소리를 지르지만 사실은 자기 삶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의 외침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불안에 눌려 침묵하는 동조자인가? 아니면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목격자인가? 진정한 변화는 가해자의 비겁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끼며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는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 하나로 완성됩니다. 괴롭힘 없는 사회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침묵이 깨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지키는 삶의 지혜에 관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